네, 국내 네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컨소시엄 6곳이 지금까지 도전에 나섰는데 유뱅크와 더존뱅크 두 곳이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뱅크 컨소시엄의 김성준 랜딧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장 상장사는 아니시지만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업계 동향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유뱅크 컨소시엄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유뱅크 컨소시엄은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다음에 시니어 외국인을 포용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지금 준비를 한참 하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속 가능한 포용 금융을 만드는 건데 이분들에 대한 신용 평가를 가장 잘하는 게 이제 가장 화두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대안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해서 다양한 분야의 선도 기업들이 모여서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협업 공동체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개된 기업으로는 이제 지금 대교, 랜딧, 누닛, 그다음에 3.3, 트래블월렛, 그다음에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MDM 플러스가 공개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다양한 기업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이제 국책은행인 IBK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 기업들 중에 상장사도 꽤 포함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이 데이터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네. 결국에는 이제 대출할 때 신용 평가를 좀 하기 위한 그런 명목 아니겠습니까? 네. 차별화된 경쟁력 같은 게 있습니까? 신용 평가 측면에서. 신용 평가 모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확보, 대안 데이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 신용 평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나이스 평가 정보나 아니면 신용정보원 같은 회사에서 이제 획일화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서 예를 들면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과 뭐 P2P 금융기업인 랜딧 같은 경우 같은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종류는 같은데 이거를 100개를 가지고 반영할지 20개를 가지고 반영할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금융회사들이 이 신용평가 모형에서 어떤 변별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포용금융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가 그 중요하게 보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시니어 외국인에 대해서 이 고객들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기존의 은행들이 확보하지 못한 그 은행 정보들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비식별 결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변별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거를 지금 실제 여러 가지 결과로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금융위원회 심사 기준의 핵심을 보면 자본금 그리고 새로운 금융 소비자층 발굴 이렇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네네. 이 두 가지가 지금 잘 준비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본력 면에서 보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한 좀 분석을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은행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자본 조달 측면이나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좀 분석을 해서 실제 저희 주주 구성이 신생 은행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끔 탄탄하게 주주 구성을 한참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과 ICT 기업들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조화롭게 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끔 지금 한참 준비 중이고 뭐 지분율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마지막 논의 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하지 못하지만은 주주 구성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새로운 금융 소비자층을 발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있으신 거예요? 예. 저희는 이제 중소상공인 문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큰 화두일 텐데 이 그 포용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 인구 통계적인 변화가 아주 깊이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데 사실 소상공인 중에 3분의 2는 50대 이상 분들이세요. 이게 결국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랑 경제활동 인구가 아주 깊이 맞물려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0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이 OECD 기준으로 5% 거주인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이제 이미 분류되는 상황이 되는데 지역으로 내려가면 이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15% 이상의 거주인이 외국인인 경우들이 많고 그럼 이걸 다시 해석해 보면 이 외국인 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시니어나 이제 외국인에 대한 포용까지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새로운 은행으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유뱅크 컨소시엄의 김성준 랜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